네, 검찰이 또다시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청와대 유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소속된 한무경위가 박경정이 유출한 청와대 문건을 2차로 유출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경위가 검찰 측으로부터 모멸감에 가까운 그런 수사,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한경위의 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억울함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한경위의 부인 얘기입니다. 검찰이 딸의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며 검찰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주겠다고 오라더니 갑자기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을 조사를 했을까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문건, 청와대 문건 원본 어디다 뒀냐? 당신은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죠. 자, 나는 맹세코 모른다고 했는데 끝내 남편과 대질 신문까지 했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남편분만 입을 안 열고 있다. 부인인 당신이 입을 열어라. 자, 그랬더니 남편을 설득하라. 원본 있는 곳이 어디냐? 검찰 수사관이 이렇게 다그치니까 이 부인의 느낌은 미리 짜인 각본대로 퍼즐 맞춰주듯이 자신과 남편을 몰고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 화면에도 나오지만 남편을 포승줄로 묶고 그 다음에 수갑을 채운 그 모습을 수사 대상도 아닌 부인을 일부러 불러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부인은 얼마나 충격이 있겠고 그 남편은 얼마나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이 크겠습니까? 자, 아니, 이것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울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단계에서는 포승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의 구체적인 해명은 안 나왔고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 해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된 팩트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부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승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수갑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검찰의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한데요. 자, 검찰 해명부터 일단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한경위가 가지고 있던 열쇠 용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 부인을 불러 물어보는 과정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만나게 했던 것이다. 자, 한경위는 포승줄에 묶여있지 않았고 대질 조사를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인이 흥분을 해서 또 경황이 없어서 자신이 제대로 못 본 거에 대해서 나중에 상상을 더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인의 얘기와 이 검찰의 얘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검찰의 조사 과정을 전혀 모르고 또 경험한 바도 없는 일반인이 당시의 상황을 조목조목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어떤 말을 수사관이 했는지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이 거짓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때 상황을 거짓으로 꾸미기가 쉽지 않다고요. 전혀 검찰 조사를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부인이 말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 다만 남편과 나를 대질 신문에 했다 이런 부분은 대질신문회라는 개념을 잘 정확히 몰라서 대질신문이라고 말을 썼지만 어쨌든 남편과 나를 마주보게 하고 질문을 했다라는 취지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맞을 것 같은데. 검찰이 이런 의혹에서 정말 자유로우려면요. CCTV로 찍으면서 수사하시면 됩니다. 왜 그걸 내놓지 않으세요? 포승줄로 묶은 적도 없고 강압 수사한 적도 없고 수갑 채워놓은 적도 없다면 전체 수사할 때마다 다 찍으세요. 그리고 그걸 내놓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항상 내놓는 거는 보면 일부 그것도 아주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만 내놓으시고 실제로 매뉴얼들이나 이렇게 권고사항들을 인권위원회 권고사항들 같은 거 지키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피의자들 쪽에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 상황 자체가 대질 조사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부인이 면회를 가서 면회를 시켜주는 그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일단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 더 규칙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런 수갑과 포승줄을 찬채 또 면회를 허용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뭔가 좀 이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심리적인 그 압박 수단으로서 그와 같은 부인을 끌어들인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어떤 신변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마음이 상당히 흔들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그 부인을 이렇게 저쪽에 모시고 온 것도
딸의 어떤 뭐 휴대폰 관련돼서 그러니까 딸, 부인, 이제 이와 같은 말만 들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다른 정서적인 이런 민감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매개로 해서 사실은 어떤 자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하나의 그 심리 수사 기법의 한 부분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최근에 들어서 뭐 고문을 하는 뭐 물리적 강압력은 사라졌지만 여러 가지 그 변형된 형태의 심리적 압박에 의한 뭐 수사 자체가 뭐 계속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근 그 5년 사이에 검찰 조사 직후에 자살을 한 사람이 무려 55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숫자 자체가 우연이 아니죠. 뭐 1년에 거진 뭐 한 10명씩 검찰 조사 후에 사망을 한다, 자살 목숨을 끊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어쨌든 그 피의자 검찰 조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 또 한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반말을 했느냐, 욕설을 했느냐,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느냐. 그러면 거진 10사람 중에서 3사람은 그렇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점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떤,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법에 반하는 그와 같은 뭐 위법 수사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수사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고 더군다나 부인과 딸이 등장하는 이 맥락에서는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극단적인 자괴감이라든가 절망감을 느낄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좀 궁금한 게 저는 경찰이 수사받고서는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왜 검찰 수사를 받으면은 뭐 유명인 아니면 좀 높은 공무원들 뭐 기업체 회장 이런 분들도 왜 목숨을 끊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일반화하기는 좀 힘듭니까? 검찰이 수사의 최종 단계잖아요. 경찰은 사실은 뭐 예를 들어 특수수사 같은 경우는 재벌회장이나 정치인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드물고 경찰은 이제 일반인들을 통한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니까 특수사 같은 거 바로 검찰에서 인지를 하니까 뭐 그런 일로 적은 거고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검찰이 최종 수사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최종 단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의자들이나 어떤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내가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으면 좀 더 경한 처분이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고 검찰에서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이제 그 마지막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 한경희 같은 한모경이죠. 그러니까 한모경이 부인에 대한 것들은 물론 당연히 검찰이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검찰로서는 사실은 뭐 수사 방법으로서 그 심리적 압박 같은 것도 저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뭐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게 문제는 뭐 부인을 불러와서 자 원본인들 대세요 이랬다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사실은 결론을 좀 내놓고 수사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없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미 이 수사의 방향과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로서 검찰로서는 사실은 그 결과에 맞춰야 될 것이고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제시된 것처럼 이렇게 이끌고 나가서 검찰이 무슨 청와대 말 듣고 수사하는 거냐 아니면 뭐 수사를 지금 청와대가 하는 거냐 이런 식의 그 야당의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검찰에서 지금 현재 그 경위의 부인의 말만 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절차를 굉장히 잘못 지키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규정대로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휴대전화 준다고 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했다? 이런 것들도 비상식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와서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나 이런 내용도 철저하게 신문 조사에 해당하는 그런 식의 성격인데 그런 성격이라면 정확한 규정들을 지키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도 대동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뭐 검찰도 이번 수사에 대한 의구심 또 의문점들, 걱정들, 우려들 다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